약만 먹는다고 나아지지 않아요. 근데 약을 먹으면 나는 약 먹는 사람이야, 나는 아픈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한테 그 변명이 돼요. 변명이 가능하니까 난 약 먹고 있고 난 아파, 그러니까 나는 더 자도 돼. 안녕하세요. 맘단토TV의 이상미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상담심리센터의 김은주 센터장님 모시고 저희 맘단토 회원님들이 고민이었던 자녀들의 심리적인 부분을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센터장님 한번 소개 먼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심리지원센터 센터장 김은주입니다. 경기도 심리지원센터는 경기도에서 지원받아서 운영되고 무료로 상담을 제공하는 기관이고요. 저는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맘단토 회원님들께서 꽤 많은 상담을 요청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그래서 중간에 더 들어오는 걸 끊었어요.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지금 오늘은 너무 많아가지고 9분만 먼저 상담을 이어가보고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상담을 이어가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상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1 여학생의 엄마입니다. 2달 반쯤 학업 스트레스로 무기력, 우울증, 등교 거부, 과수면이 와서 우울증 약 복용한 지 2달 반 정도 되었습니다. 다행히 약 복용 후 우울감은 해소된 것 같지만 여전히 공부 의욕은 없고 공부 외엔 관심이 있습니다. 감정이 한결같은 게 아니라 약을 먹어도 가끔 등교 거부를 합니다. 이틀 전과 오늘은 학교는 새로운 게 없고 자습만 하며 너무 지루하고 고통스럽고 식증이 난다며 등교 거부를 하길래 제가 화를 냈습니다. 결국엔 등교는 하였습니다. 아이에게 공부를 강요하면 안 되고 아이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된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솔직히 겁이 납니다. 졸업은 할 수 있을까? 자퇴한다면 내 딸이 검정고시는 볼 수 있을까? 전 그동안 딸에게 허신적이었고 화내지 않으며 설득과 대화로 16년을 살아왔습니다. 혹시 이런 과한 사랑이 딸에게 우울증을 주었을까요? 마음 약하고 멘탈 약한 딸을 제가 만든 것인지 아니면 타고난 성향인지 우울증 저 때문일까요? 공부는 안 시키고 안 해도 되는데 등교 거부는 너무 힘듭니다. 등교 거부하면 설득을 해야 되는지 화를 내며 단호하게 해야 되는지 우울증 약 복용 후 과수면이 심해 학원이나 공부도 어렵습니다. 그냥 자기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선생님? 어려운 사례죠. 네네.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이기도 한데 많은 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이 고민하는 좀 일반적인 공통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면 이제 학교 수업도 뭐 초등학교, 중학교랑 다르게 굉장히 수능 중심으로 굉장히 빡빡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 보면 학교 가면 뭐 배울 게 없고 자습만 하고 특히 지금 너무 지루하고 지루한 걸 참는 게 고통스럽다, 실증 난다 얘기를 하는데 많은 아이들이 또 얘기하는 부분이 그렇기도 합니다. 실제 학교가 재밌지 않아요. 그죠? 네, 학교가 재밌지 않아요. 게다가 수업 듣는 건데 수업에 흥미가 없다면 그 시간을 앉아서 버티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어요. 네. 그래서 그냥 엎어져서 자는 애들도 굉장히 많고 이게 사실 이 아이만 갖는 문제는 아니고요. 더 큰 문제는 아이가 그 학업과 공부하는 거에 흥미를 잃었다. 그러니까 학교도 재미없고 학원도 힘들고 근데 억지로 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 학교 그리고 공부 이거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아니면 그걸 못 벗어나니까 우울해지는 거죠. 근데 나에게 달리 재밌는 게 없고 그걸 억지로 해야 되니까 우울해지는 거고 그래서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학교는 점점 더 가기 싫고 그런데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의 학업이나 이런 데 흥미를 잃었다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무섭거나 아니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억지로 가서 그냥 무조건 엎어져서 자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이 부모님 같은 경우는 헌신적이고 화내지 않고 설득과 대화로 얘기하시는데 굉장히 착하시고 아이한테 되게 잘해주시고 아이의 그 의견을 굉장히 반영해주시고 이렇게 아이를 잘 키우셨던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1 때 갑자기 그게 틀어지니까 힘들어지신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얘가 학교 가기 싫다 이렇다라고 자기 감정을 엄마한테 얘기하고 있고 어떤 도움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좀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 학부모님 말씀 보면 설득과 대화로 16년을 살았다. 그래서 이분도 굉장히 헌신적으로 하긴 했지만 사실 딸 입장에서도 엄마한테 굉장히
엄마가 설득을 하잖아요. 자기 생각은 다르지만 엄마의 설득을 받아들여 준 거죠. 굉장히 수용적이고 착한 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고, 근데 엄마한테 더 이상 엄마가 설득하는 걸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이렇게 가는 건데, 그래서 두 분 다, 그러니까 딸도 굉장히 착한 성향이실 거라 생각이 들고, 엄마도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하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성향이다. 사실은 저는 이게 우울증 약물까지 먹어야 될 일인가? 어머님이 이 애가 무기력해진 것만으로 약까지 먹여서 학교를 보내고 이걸 유지하게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어머님은 지금 딱 꽂혀 있는 게 학교 가는 거예요. 학교 가는 거, 졸업, 등교 거부가 제일 힘들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도 되는데, 근데 등교를 안 하는 게 왜 그렇게 힘든 건지, 그게 엄마한테 힘든 건지 아이한테 힘든 건지를 좀 보셔야 돼요. 어머님은 무조건 등교는 해야 되고 끝나야 된다, 이 생각에 굉장히 강한 게 있는 것 같고, 아이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힘들거나 할 때는 학교를 안 간다고 버티는 거예요. 그 어머님이 생각하는 약점도 아이도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힘든 걸 그걸로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 관련돼서 두 분이서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고, 우울증 약을 먹으면 그 당시에는 증상이 좋아져요. 잠깐 힘은 좀 나지만 원인이 해결된 건 아니죠. 이 아이가 흥미를 다시 찾은 것도 아니고 학교에 흥미를 찾은 것도 아니에요. 이 아이가 학교에서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하는 원인이 있어요. 왜 공부에 흥미를 잃게 됐는지, 학교에 흥미를 잃게 됐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그것들을 해결하는 방향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 약만 먹는다고 나아지지 않아요. 근데 약을 먹으면 나는 약 먹는 사람이야, 나는 아픈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한테 그 변명이 돼요. 변명이 가능하니까 난 약 먹고 있고 난 아파, 그러니까 나는 더 자도 돼. 그래서 과수면이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약물을 먹으면 에너지가 좋아져서 과수면이 해결이 돼야 돼요. 과수면이 심해진다, 이거는 약을 핑계로 더 안 하고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 이 아이가 공부에 흥미를 잃은 거와 학교 생활이 왜 그렇게 재미없고 고통스러운지, 혹시 학교에서 다른 일이 있는지, 친구들하고 관계가 어떤지, 혹시 뭐 왕따라든가 이런 어떤 일이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되고, 그리고 엄마도 왜 내가 등교 거부에 그렇게 꽂혀 있는지, 학교 졸업 안 해도 어떤 능력 하나만 있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재밌게 사는 애들이 있어요. 공부 안 해도, 모든 아이들이 다 공부를 잘할 수는 없잖아요. 상대평가인데 공부 안 해도 내가 재밌는 일, 즐거운 일 하면서 나중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님 스스로 갖고 있는 그 학교 졸업, 공부에 대한 생각, 이게 지금 사회도 바뀌었고 시대도 많이 바뀐 상황에서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 사례에서 제일 좋았던 멘트는, 공부 외에는 관심 있어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든 거에 관심을 잃으면 정말 그때는 정말 은둔으로 가거나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공부 의욕은 없지만 공부 외에는 관심 있어 한대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관심 있는 게 있는데, 그럼 그 관심이 뭔지 그걸 잘 살려서 얘가 더 의욕적으로 스스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서 재밌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걸 찾아주시는 게 어머님이 하셔야 될 가장 좋은 일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또 기대하는 건 관계에 노력을 하셨던 분이고 관계가 좋은 편이다. 그래서 이 어머님이 스스로의 뭐 등교 거부, 학교, 공부 요거에 대한 생각만 조금 유연하게 가질 수 있다면 딸이 정말 원하는 거를 같이 도와주면서 같이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약을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거는 저는 좀 조심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일시적으로 에너지를 올리는 건 이미 한 것 같아요. 약 복용 후 우울감 좀 해소됐다 얘기하셨으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상담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 도움 요청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이가 학업 스트레스로 등교 거부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겉으로 보여지는 게 학업 스트레스고 네.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도 보거든요. 네. 엄마가 좋은 사람이고 엄마에게 자기의 다른 깊은 고민을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엄마한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해서 본인 혼자 좀 앓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어서, 네, 맞습니다. 네, 센터장님 말씀처럼 좀 원인에 대해서, 아이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등교 거부, 지금 여기서 설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화를 내야 하는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되게 고민하고 계세요. 네. 근데 이제 그 등교 거부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네. 설득
으로 지금까지 하셨죠? 네. 지금까지 보면 16년간 설득과 대화로 하셨다고 네, 하셨어요. 네. 자, 설득과 대화라는 건 사실 얘가 하고 싶은 건 있는데 네. 어머님이 좋게 설득하고 대화하고 해서 어머님이 원하는 걸 이룬 거예요. 네, 그쵸? 맞아요. 네. 16년간은 그게 먹힌 거죠. 아이가 그걸 받아준 거고요. 네. 입장에서 보자면 이제 받아주기 싫은 거예요. 이제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고 이제 크기도 했고 고인이나 됐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고 내가 원하는 의지를 좀 엄마도 좀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고 네. 어떻게 보면 청소년기에 거쳐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득으로 지금까지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면 또 설득한다고 아마 실패하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된 거고 그럼 화를 내서 애를 억지로 보낼 거냐? 그것도 또 좋은 방법이 네. 아니죠. 화를 내서 싸워서 보내면 이거는 설득은 그래도 관계까지는 해치지 않아요. 애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죠. 그동안은 말 잘 듣던 애가 갑자기 고집을 부리는 건데 화를 내서 억지로 보낸다? 이러면 이제 관계까지 단절되고 그리고 관계가 단절되면 그 다음은 더더욱 아예 담을 쌓고 어떤 말도 더 안 듣게 되거든요. 그래도 좋은 관계가 남아있어야 서로 얘기도 나눌 수 있어서 둘 다 안 돼요. 그러면 적당한 부분은 엄마도 아이의 입장을 좀 인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네. 정말 등교 거부가 싫다. 그러면 그 이유나 이런 걸 알아본 다음에 뭐 요즘에는 단기 방학이나 자유 뭐 공부하면서 할 수도 있는 거 네. 있잖아요. 그래서 애가 공부하기 너무 싫다 그러면 어머니도 내려놓고 그럼 오늘 하루는 나랑 놀자 해서 뭐 진짜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재밌는 데 가고 하루 뭐 스트레스도 풀어주고 애 진짜 속 얘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몇 번은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도 필요해요. 이 어머님 입장에서는 등교급은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아이가 컸기 때문에 이제 좀 져줘야 되는데 계속 져주고 계속 학교 안 가면 어떡하지? 이 걱정이신 거잖아요. 일정 부분 져주지만 그 다음에 오늘은 내가 너를 위해서 하루 쉬고 놀게 해주고 그 다음 내일은 가는 거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하시고 중간에 협상을 해야 돼요. 아이와 이제 아이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중간 지점에서 협상을 하시는 방법이 필요하다. 네. 네. 어머니가 원하시는 욕구는 지금 먼저는 등교 거부. 이 아이를 무조건 어떻게든 학교에 보내야 된다라는 게 지금 강하신 거고 네. 아이는 좀 거기서 엄마의 욕구는 조금 뒤로 하고 본인의 욕구를 좀 알아봐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이 글에서 좀 쪼이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먼저는 어머니가 굉장히 헌신적이고 아이를 위해서 많은 부분을 배려해 주시는 부분이 보여서 좀 금방 또 좋아질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또 사춘기 아이여가지고 이게 당연한 걸 수도 있고 그죠? 네. 아니요, 당연하진 않아요. 사실 그래요? 어머님들은 진짜 이게 정말 고민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애가 학교를 안 간다고 버티면 이게 정말 큰 고민이에요. 사실은 저도 아이를 키웠지만 저도 고민이었거든요. 아이들이 어떤 지점이 엄마가 약한 걸 알아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정말 엄마한테 주장해서 이게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 시험을 하거든요. 애들도. 맞아요. 어린 애기들도. 네, 애기들도 하죠. 네. 네, 컸으니까 얘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지점까지 부딪혀야 엄마의 마지막 한계랑 부딪히는지 그리고 거기서 실제로는 거기서 이겨보기도 해야 돼요. 어떻게 매일 지겠어요. 항상 엄마 말대로 고분고분하게 말만 듣는 아이들이 또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이렇게 이겨보는 경험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협상이 돼야 된다. 이게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힘든 일인 건 압니다. 저도. 사실 이게 스스로는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양쪽 다 받고 가족 상담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시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